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1차 대전 세 번째 이야기. 자, 황태자 부부가 죽었어.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게 책임을 묻겠죠. 그래서 황태자 부부가 죽은 지 한 달 만에 최후 통첩이라는 걸 보내요. 이거 너네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면 우리 쳐들어갈 거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죠. 첫째, 세르비아에 있는 모든 반오스트리아 단체를 해산해. 둘째, 암살과 관련 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처벌해. 셋째, 뒤에서 반오스트리아 단체를 지원해온 정부 관리들을 다 파면해. 넷째, 오스트리아 관리가 세르비아에 들어가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 세르비아로서는 정말 다 굴욕적인 내용이지만 특히 네 번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니, 우리가 황태자를 죽였어? 세르비아 사람들이 죽였다고 해서 세르비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오스트리아는 최후 통첩에 48시간 안에 대답해. 이렇게 요구했고 세르비아는 이걸 거부하죠. 그렇게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여러 나라가 얽힌 전쟁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쟁의 시작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예요. 당연히 1차 대전은 세르비아의 전투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세르비아는 전쟁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7월 25일부터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8월 9일에는 45만 대군을 모아요. 당시 이 나라의 인구가 450만 명이었는데 21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자들을 정말 싸그리 다 긁어 모은 거지. 이에 비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괜히 제국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인구가 당시 유럽에서 세 번째로 많아. 5280만 명이야. 동원령을 내려서 소집할 수 있는 군인이 335만 명. 직접 전투를 할 수 있는 인원만 142만 명인데 이건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오마이갓, 세르비아가 승전국이 된 거야. 적은 병력에 정말이지 후진무장을 하고 있던 세르비아군과 싸워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이건 오스트리아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이때 오스트리아군을 지휘했던 장군이 누구냐면 오스카르 포티오레크. 육군 대장이면서 보스니아의 총독이었던 사람이죠. 황태자 부부더러 보스니아를 방문해달라고 얘기한 사람도 이 사람이고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할 때 같은 차를 타고 있던 사람도 이 사람. 군대를 이끌고 세르비아를 쳐들어갔다가 박살난 사람도 이 사람이야. 이쯤 되면 이 사람 세르비아 스파이 아이가? 오스트리아는 1914년 8월부터 3주 동안 세르비아를 공격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체르 전투예요. 체르가 세르비아에 있는 산 이름인데 그 산 기슭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군의 전초기지가 있었거든. 이걸 세르비아 제1연합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 전초기지가 아주 개박살이 납니다. 10일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 6,000명에서 10,000명이 사망하고 3만 명이 부상을 입고 4,500명이 포로로 잡혔어. 전투 기간은 10일인데 사실상 4일이 지나는 지점에서 오스트리아군은 전의를 다 상실해버리죠.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지. 수천 명이 오스트리아 쪽으로 도망치다가 상당수가 강에 빠져 익사했을 정도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오합지졸이었죠. 전력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그 이후에도 세르비아를 몇 번 더 침공하지만 싸그리 다치고 맙니다. 아이쿠, 이 사태를 보고 멘붕이 온 건 독일이었죠. 독일이 오스트리아의 뒤를 봐준다고 했을 땐 세르비아 정도는 한나절이면 다 끝나. 다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령은커녕 공격할 때마다 당하는 걸 보고 쯧됐구나. 앞가림도 못하는 오스트리아를 독일이 이렇게 돌봐줘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오스트리아군이 허약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병력의 4분의 1가량이 문맹자였고 징집된 인원도 독일인 헝가리뿐만 아니라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인 등 민족도 다양해서 군대의 결속력도 떨어졌었죠. 이런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세르비아는 전쟁이 나고 초반 4개월 동안은 정말
정말 눈부시게 잘 싸웠어요. 특히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벌어졌던 콜루바라 전투에서는 오스트리아가 무려 27만 3천 명의 인명피해를 입히기도 해요. 오스트리아군은 병력도 장비도 앞섰지만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세르비아군의 결기를 이기지는 못했죠. 국력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죠.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연전연승했음에도 인구가 적은 세르비아는 전투에서 잃은 병력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해요. 4개월 동안 세르비아는 17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징집 연안에 있는 남성들의 수는 6만여 명에 불과했어요. 이에 비하면 오스트리아는 진짜 죽여도 진짜 꾸역꾸역 새로운 병사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죠. 당시 세르비아는 낙후된 농업국가였어요. 게다가 1차 대전에 앞서 2번이나 발칸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군대에 지급할 장비가 부족했고 당장 병력 45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소총이 겨우 18만 정에 불과했던 상황이었어. 야포나 기관총의 절대적인 수도 부족했고 공업력이 부족해서 포탄도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써야 했는데 이게 전쟁에서 소모되는 탄약의 수를 맞춰주지 못하죠. 세르비아에게는 포병 중대가 122개 있었는데 각 중대가 갖고 있던 포탄이 수백 발에 불과한 상황이었어요. 포병 중대가 수백 발이면 너, 나 뭐 이렇게 한두 번 쏘고 나면 땡! 끝인 거지.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열심히 싸웠지만 독일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불가리아의 공격을 받으면서 세르비아는 1915년 오스트리아 제국에 병합되고 말아요.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 전쟁이 그렇다고 오스트리아의 승리로 끝난 걸까? 전쟁 초반에 진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전쟁 내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요. 독일의 통수를 제대로 쳐버린 거지. 그때부터 전쟁의 힘은 독일이 다 쥐게 되고 오스트리아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빨다가 1918년 패전국으로 종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망해요. 오스트리아에게 먹혔던 세르비아가 전쟁이 끝나면서 승전국으로 입장이 됐는데 도리어 예전보다 영토를 이렇게 더 넓히면서 부활을 하게 됐으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전쟁사도 사람도 세상사도 겪어보고 닥치기 전까진 진짜 아무도 모를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재밌는 얘기가 아주 많아요. 계속 이어지는 전쟁사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잊지 마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